자, 들어가겠습니다. 마지막 시간이죠. 그래서 2시까지 이제 가는데 많이 힘드시죠? 4시간을 들으시니까, 그죠? 저도 이제 강의를 이제 하는 거는 괜찮은데 듣는 걸 못 하겠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 강의가 끝나면 이제 학회 논문도 제출하고 막 그러는데 2시간을 못 앉아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뭐 이제 화이팅 하시고요. 지금 굉장히 짜증나는 게 그냥니까 학자 이름들이 많습니까? 많죠. 그러니까 지대 이론이라는 자체가 아까 우리가 이제 가성비라고 하죠. 그러니까 아까 제가 효율적 시장이라는 거 기억나시죠? 그 효율적 시장은 그냥 한 번 파트 한 몇 페이지만 보시면 그냥 한 문제 맞히는데 이건 페이지가 지대로 많아요. 그죠? 이제 한 문제도 우리가 가져가셔야 되니 가는데 제가 봤을 때 여러분들 입장에서 굉장히 기분이 어떻습니까? 학자님이 적어요. 굉장히 많아요. 많고 많이 힘드실 거라고 봐요. 아시겠죠? 그죠? 그 다음에 좀 전에 제가 요 도시 내부 구조도 3명을 찍었죠. 얘기 좀 해보세요. 그럼 저는 마찬가지로 여러분한테 그냥입니까? 이걸 찍어줘야 됩니까? 그래서 책을 좀 범위를 좁혀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옛날에는 제가 이제 초짜 때나 아니면 기본 강의 때는 다 했어요. 여기 나와 있는 거 다 했는데 안 나와 막 그죠? 그러니까 아까 제가 3가지 이론만 찍었죠. 그래서 따라서 동심원, 선형, 다핵심 여기까지만 보세요.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제가 이제 입문 과정에서 뭐 다차원까지 봤는데 그건 입문 과정 때 했고 혹시라도 이제 나오는 확률이 조금 있어요. 한 0.000%인데 그걸 갖고 우리가 갈 필요는 없잖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죠? 3가지 이론을 완전히 완벽하게 가져야지만 한 문제를 맞춥니다. 이해하셨죠, 그죠? 이렇게 해가지고 만약에 이제 뭐 다차원이나 이런 것들은 나중에 또 문제집이 나오거든요. 그때 가서 이제 하시지 지금은 잡지 마세요.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저만 믿고 따라가세요. 그래서 기출문제집 같은 건 나중에 보시게 되면 이 3가지 이론만 계속 출제가 되거든요. 가볼게요. 동심원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동심원은 아까 튀넨하고 이 버제스라면 지금 튀넨은 농업이었잖아요. 그럼 버제스는 동심원은 도시잖아요. 그럼 누가 먼저 나왔겠어요? 튀넨 이제 버제스가 튀넨을 따라하게 된 거죠. 그런가요? 여기 나왔었고 그다음에 이제 얘는 1925년에 자, 책에는 좀 없지만 얘가 이 시카고 대학의 사회학자였어요. 그래서 생태적 분석이라고 우리가 나왔었는데 생명이 없는 사물이 마치 살아있는 생물체처럼 우리가 어떤 침입, 경쟁, 천위 과정으로 이제 거치는데요. 자, 일단 동심원지대 개념 찾으셨죠? 오른쪽 그림도 보이시죠? 그래서 내용을 한번 볼게요. 자, 아까 튀넨이 먼저예요? 버제스가 먼저예요? 튀넨입니다, 튀넨이 얘한테 영향을 준 거죠? 그래서 신문에 나왔었어요. 그럼 얘는 그냥 있어요. 농업이었어요. 농업 위주로. 그러면 비슷해요. 얘도 아까 동심원이었죠? 그럼 안쪽은 조방입니까? 집약입니까? 나갈수록이요. 조방. 얘가 있을 때는 교통이 발달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기 때문에 모든 농산에 와서 나가다 보니까 각 방향으로 수송비가 똑같죠. 그럼 얘를 따라왔으니까 안쪽은 지대가 낮나요? 지대가 높나요? 수송비는 적게 들어가죠? 위치가 좋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나갈수록 지대가 낮고 수송비가 많이 들어가는 거를 버제스라는 학자가 이걸 가지고 와서 처음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도시 내부 구조론입니다. 도시 내부 구조론. 도시가 성장하는 모습이죠. 자, 그래서 지금 거기 보시면 동심원이라는 단어가 있죠. 동심원. 동심원에 대한 이론을 주는 학자가 버제스예요. 버제스. 자, 그래서 들어갑니다. 이제 1925년에 얘기를 했는데요. 자, 오른쪽 보시면 그림이 하나 보이세요. 동심원이죠, 그죠? 박스를 봅니다. 중심 업무지대라는 단어가 있죠. 자, 이건 뭐냐면 11인데 중심 업무지구는 뭐냐면 서울로 치면은 시청이에요. 자, 시청에는 서울에 시청만 있어요. 백화점도 있어요. 직장도 있죠. 그 업무 시설들이 다 모여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냥요 위치가 좋아요. 그럼 지대가 낮겠어요? 높겠어요? 인구 밀도도 높죠, 그죠? 인구 밀도 높고 접근성도 아주 좋아요. 접근성도. 자, 그래서 어떻습니까? 아까 튀넨은 그 수송비가 접근성을 강조했기 때문에 도시에 영향을 주게 된 거죠. 그 다음 점이지대라는 단어가 있죠. 이걸 천이라고 하기도 하고 전이라고도 하거든요. 우리가 이따가 이 편법을 쓸 때 이제 전이라고도 하는데, 자, 전이한다는 얘기 들어보셨죠? 그죠? 뭐 암인자가 전이 된다, 옮긴다는 건데 옮길 천자. 자, 그럼 그 내용은 나중에 읽어보시면 되고
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여기가 위치가 안 좋아요? 위치가 굉장히 좋아요. 다 몰려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공장이요. 강남에 공장 있는다는 얘기 못 들으셨죠? 그러니까 공장이 튀어나가요. 튀어나와서, 자, 따라서 천이 옮길 천자, 그 다음에 점이라고 쓰는 이유는 왜 그러냐면, 나중에 거기 읽어보시면, 자, 이번 지구에는 내측에는 공장이 있어요. 경공업이 있고요. 자, 그럼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은 고소득층이에요? 좀 저소득층이에요? 저소득층이죠, 그죠? 그래서 저소득층들이 아직 주거지를 형성하지 못하고, 이 빈민들이 이제 무허가 건물 지면서 좀 열악해요, 환경이. 환경이 좋다, 안 좋다? 안 좋아요. 그럼 점이라는 건 뭐냐면, 따라서 점이, 자, 지금 여기는 공장도 아니고 주거지도 아니죠? 그 두 지역 사이의 위치가 혼재되어 있는 걸 점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여기가 우리가, 여기는 환경이 좋아요, 안 좋아요? 그래서 근로자 주거지대라는 단어가 있나요? 그래서 근로자라고 나올 수가 있는데, 우리가 저소득이라고 나올 가능성이 더 커요. 저소득. 저소득에 대한 주거지대가 형성됩니다. 주거지대. 그래서, 얘네들이 좀 소득이 높아지면 주거지로 옮겨요. 고소득이에요? 저소득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아까 여기 환경이 안 좋고 공장이 있었죠. 그럼 여기에 고소득이 있으려고 할까요? 있으려고 하지 않을까요? 않고 저소득이 입지하겠죠. 맞습니까? 그 다음에 4번에 고급주택지라는 게 있죠. 이게 고소득이에요. 고소득. 고소득의 주거지대가 형성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통근자지대는 뭐냐면, 자, 어떻습니까? 안쪽은 땅값이 높으니까 사람들은 그냥입니까? 이 지대가 높습니까? 그러면 다른 위성도시가 만들어서 외곽으로 튀어나와서 통근자지대가 만들어진다는 얘기죠.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자, 중심지에 중이 있나요? 중 찾으셨어요? 그 다음에 전이라고 해도 되거든요. 전자 동그라미 치시고, 제가 근로자를 저소득 해도 되죠? 그 다음에 고소득, 통근자지대예요. 그래서, 자, 따보세요. 중전, 저고통, 그래서 중전은 조상의 와이프인데, 학개론이 학자님이 너무 많이 나와요. 따보세요. 중전, 저 고통스러워요. 개론이 버거워요. 이렇게. 그럼 우리가 좌측에 보시면은 암기 팁이 있어요. 암기 팁을 보시면, 자, 따라해보세요. 동네 버스. 그럼 동식 나오면은 동네 버스를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따라해보세요. 동네 버스. 그럼 동심어는 누가 이겼다? 버제스. 자, 따라해보세요. 중전. 저 고통스러워요. 찾으셨습니까? 그럼 중이 뭐죠? 중심 업무주고. 전이요. 전이라고도 하고, 천이, 점이라고도 나올 수 있고요. 저가요. 저고통만 알면 안 돼요. 저가 누구예요? 저소득 주거지고, 고가, 고소득, 통이, 통근자지대라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그럼 제가 뭐가 시험에 나왔었냐면, 들어보세요. 제가 이제 기출문제를 풀려고 할 텐데, 안쪽으로 가면은 환경이 좋아져요? 더 안 좋아져요? 안 좋아지죠. 여기 점이지대가 있으니까. 그런가요? 그러면 이따 제 프린트 풀 때 중심지에 가까울수록 범죄 또는 빈곤, 질병이라든지 도시 문제가 더 적어진다, 많아진다. 자, 빨리, 식기 전에 빨리 갈게요. 기출문제입니다. 그래서 8번이 맞나 보세요. 8번 찾으셨어요? 자, 이렇게 할게요. 유인합니다. 자, 칠판 보세요. 자, 아까 안쪽에 중심 옆에 점이가 있었죠? 얘기해보세요, 점이. 기억나십니까? 점이는 그냥요, 환경이 안 좋아요. 안 좋죠. 그죠? 그러면 중심지로 가까울수록 범죄, 빈곤, 질병은 많아지는 경향이 있다고 하셔야 되죠. 이해했나요? 그 다음에 시험 문제가 이제 마지막, 제가 기출문제를 말씀드리면, 저소득층들은 그냥입니까? 공장에서 일을 해야 됩니까? 그러면 점이 옆에 있겠죠. 대화 좀 해보세요. 근데 고소득은 그냥입니까? 고소득은 외곽으로 나갑니까? 나가기 때문에 중심지에 가까이 있는 게 아니죠. 그런가요? 그럼 저소득층들은, 자, 고용기회가 적은 쪽이 나을까요? 고용기회가 좀 많은 쪽이 나을까요? 그 외곽이에요? 도심이에요? 도심. 적극성이 양호한 곳에 입지하겠죠. 아시겠습니까? 근데 이제 비판이 뭐냐면, 보세요. 아까 T레인을 따왔다고 말씀드렸죠. 그럼 T레인은요, 교통이 발달했다, 발달하지 않았다. 그래서 오마차 시대이기 때문에 각 방향으로 수송비가 똑같다는 얘기죠. 그럼 얘를 따라왔어요. 자, 그럼 여러분들도 오늘 차를 갖고 오셨으면
이따 가실 때 각 방향으로 수송비가 똑같습니까? 교통에 따라 다릅니까? 그럼 교통의 발달을 고려 못했다는 얘기예요. 이해하셨나? 그럼 얘는 교통 발달을 고려했다, 고려하지 못했다. 못해서 선형이라는 게 떠요. 넘겨보세요. 선형. 넘겨보세요. 넘기시면 선형이론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선형이론. 자, 선형이론은 자, 그림을 제가 더 그려드리죠. 선형은 어떻게 그려야 되냐면 밑에보다도 자, 이거 호이트가 얘기했어요. 호이트가 얘기하고 142개 도시를 얘기하면서 이 선자가 자, 따라보세요. 선풍기. 선자가 선풍기 할 때 선자 부채 선자예요. 그죠? 그럼 자, 이건 그냥 선자야, 부채 선자야. 그럼 그 모양이 부채꼴 모양으로 뻗어나간다는 얘기예요. 부채꼴. 그래서 교통축, 교통망. 자, 그럼 제가 그림을 그릴게요. 밑에 그림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이건 그냥입니까? 부채 모양입니까? 부채를 펴놓은 모양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CBD가 얘도 중심 오모지구가 하나가 있기 때문에 자, 도심이 하나밖에 없어요. 따라서 단핵. 핵이 하나밖에 없다는 거. 도심이 하나. 그건 똑같는데 자, 얘는 교통의 발달을 아까 고려했어요? 고려하지 못했어요? 이 선자가 교통축, 교통부채꼴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럼 고소득층들은 이렇게 입지를 해버려요. 자, 이렇게 입지해서 고소득층들은 이 교통축에 가까이 있으려고 그래요. 교통망에. 멀리 있으려고 그런다, 가까이 있으려고 그런다. 그러면 교통이 안 좋아요? 좋아요. 그럼 접근성도 좋죠? 대답 좀 해봐요. 그럼 땅값이 어떻게 될까요? 올라가죠. 그럼 이 지대를 지불할 수 있는 능력이 고소득층밖에 없죠. 그럼 지대 지불에 대한 소득도 상관이 없다, 상관이 있다. 이 고소득층이 차지한다는 얘기예요. 그런가요? 근데 소득층들은 그냥 있어요? 반대에 있어요. 반대에 있다는 거죠. 아까 주거분리라는 거 기억나십니까? 그럼 얘는 따라서 교통에 따라 나눠진다. 교통에 따라 나눠져요. 그죠? 그럼 이 모양이, 자, 따라서 부채꼴. 부채를 펴는 모양이죠. 그죠? 그럼 가장 강조한 게 고소득층이에요. 가볼게요. 자, 얘는 유인합니다. 여러분한테 1939년인데 그 연도는 필요 없고요. 이 선자가 무슨 선자예요? 그 부채 나오면 무슨 이론 찍으셔야 돼요? 선형을 찍으셔야 됩니다. 이해하셨어? 부채 나오면 무슨 이론? 선형. 그럼 이게 교통축, 교통망이라는 게 뜨겠죠? 그럼 누구 이론이다? 호이트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시옷이니까 쐐기형이라고 또 나온 적이 있었거든요. 이 모양이. 그래서 나중에 이제 설명해 드리겠고요. 자, 그럼 다시 갈게. 부채꼴 나오면 무조건 누구다? 선형. 누가 이겼다? 호이트. 그래서 이건 이제 또 쉬는 시간에 만들었는데 먹힐지 모르겠어. 자, 이 선은 뭐가 나와야 돼요, 항상? 누가 나와야 돼요? 자, 따라해보세요. 부채 들고. 호이! 아이씨, 자, 이렇게 해서. 자, 이해하셨습니까? 그럼 얘는 그냥이요, 부채가 나와야 돼요. 교통축이나 망이 나와야겠죠. 얘기 좀 해보세요. 그럼 고소득층들은 그 교통축에 멀리 있으려고 그런다, 가까이 있으려고 그런다. 그럼 접근성이 안 좋아요? 좋아요. 좋으면 지대 지분의 소득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죠. 아시겠죠? 찾아볼게요. 자, 호이트 1939년 동그라미. 자, 부채를 찾아보세요. 부채. 동그라미 1번에 부채 있어요? 뭐 없으면 말고. 부채꼴 있죠? 부채꼴 나오면 그냥이다, 선형이다. 선형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2번에 가시면 그 주요 간선도로망이 이 부채꼴이거든요. 도로망, 또 부채꼴. 그 다음에 쭉 가다 보면은 4번 체크. 그 선형이론은 고급, 중급, 저급이 있으면 호이트는 어떤 주택 중심으로 갔죠? 고급 중심으로 갔어요. 그럼 특징에 제가 찍어줄게. 2번만 봐. 그럼 고급 주택은 교통망 축에 멀리 있어, 가까이 있어. 저급은 반대 있네. 얘기 좀 해봐요. 그럼 얘는 접근성이 안 좋아, 좋아. 접근성이 양호한 곳에 입지를 하겠죠. 그럼 지대 지불 능력이 상관이 없다, 상관이 있다. 있기 때문에 소득과도 상관이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 가셨죠? 그래서 얘는 한계는 이제 고소득층을 너무 강조했다는 것만 가져가시면 되고요. 그 다음 밑에 다핵심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핵이 하나예요? 이제 여러 개 있어요. 여러 개. 다핵심이론을 주장합니다. 그래서 호이트와 버제스 이론을 발전시켰어요. 그래서 헤리스하고 울만이 얘기하는데요. 그럼 1945년에 이제 발전을 합니다. 자, 그럼 핵이 하나입니까? 여러 개 있습니까? 자, 요즘은
도심만 있어요? 신도시도 생겨요. 그럼 부도심도 생기죠. 그래서 옛날에는 단핵이었어요. 핵이 하나밖에 없는데, 자, 따라해보세요. 도심이 하나다. 그럼 요즘은 도심만 있어요? 신도시도 있어요. 이게 부도심이거든요. 그럼 도심이 하나다, 여러 개 있다. 단핵이다, 다 핵이다. 핵이 도심이라면 이 심이 여러 개 있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옛날에가 소도시라면 얘가 대도시고요. 그 다음에 옛날에가 오래된 도시라면 얘가 신도시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가볼게요. 자, 해리스와 울만은, 자, 다익심은 해리스 울만 찾았죠? 1945년. 하나에게요, 여러 개예요. 두 번째, 수계의 핵심이라고 되어 있죠? 다액이다. 이렇게 해서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내용을 보시면은 제가 하라는 것만 도시가 성장하면서 하나다, 여러 개다. 여러 개 핵심 불연속으로 형성된다는 거 체크하시고요. 자, 그러면 찍어드려 볼게요. 어떤 활동은 특수한 시설을 요구한다라는 거는 특수한 시설에 따라서 우리가 위치에 따라서 이제 가는 건데, 물이 필요한 공장은 그냥 있어야 돼요. 물 근처에 있어야겠죠. 수송비 필요한 공장은 또 도로 근처에 있어야 된다. 자, 그러면 밑에 보시면 동종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별표 쳐보세요. 여기서 나옵니다. 동종은, 자, 따라보세요. 같은 업종. 똑같은 업종이에요. 같은 업종. 같은 업종이고, 또 우리가 시험 문제 유사활동이라고 나왔거든요. 자, 그러면 동종이라는 것은, 동종은 다른 업종이에요? 같은 업종이에요? 그럼 얘네들은 모여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상호 편익을 주는 소매상점은 흩어지는 게 좋아요? 모여 있는 게 좋아요? 직접 이익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분산이 아니라 직접을 해야 됩니다. 모여 있어야 되고요. 직접해야 이익이 발생하고, 넘겨보세요. 이종활동이라는 게 나와요. 넘기면 이종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이종은 다른 업종이에요. 다른 업종. 그럼 이종이라는 것은 같은 업종이다, 다른 업종이다. 다른 업종이죠. 다른 업종. 상반되는 업종이에요. 그러면 들어보세요. 자, 주택과 공장은 같습니까? 다릅니까? 충돌이 되죠. 그죠? 그러면 그 장에 써야 돼요? 흩어져야 돼요. 상호간 이해 상반이라는 단어가 있죠. 이것도 맞는데 분산이라고 해도 좋습니다. 분산이라고 해도 좋고, 자, 기출문제 위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자, 비양립성이라고 적으세요. 비양립성. 비양립성. 양립은 같이 존재하거든요. 자, 따라서 비양립성. 그럼 같이 존재한다, 같이 존재하지 않는다. 않는다는 거죠. 요거 이해 가셨습니까? 요거가 가장 중요해요. 요거가 가장 중요하니까 보시고요. 그 다음에 그 어떤 업종 활동은 핵심지의 그 핵심부의 지대와 지나치게 높아 지불 능력이 없기 때문에 지불 능력에 따라서 다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3번. 얘는 구도시예요? 신도시예요? 단핵이에요? 다핵이에요? 오래된 도시예요? 신도시예요? 신도시고. 4번에 보시면 현대도시죠. 그래서 도심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부도심도 같이 있다는 얘기죠.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자, 얘 편법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얘는 핵이 하나예요? 여러 개 있어요? 자, 가볼게요. 얘네들은 중심 업무지구가 하나밖에 없죠. 그럼 따라서 도심이 하나다. 핵이 하나다. 근데 헤르솔만은 하나예요? 두 개예요? 두 개죠. 그럼 어떻게 연기하시냐면, 동심원은 두 사람이 얘기했나요? 한 사람만 얘기했나요? 그래서 단핵이에요. 얘도 호이트 한 사람만 얘기했죠. 그런가요? 얘는 한 사람만 얘기했어요? 두 사람이 얘기했어요? 그래서 다핵이에요. 그럼 헤르솔만 나오면 단핵 찍으셔야 돼요? 다핵 찍으셔야 돼요? 다핵 찍으시면 되죠. 아시겠죠? 자, 이것도 편법이 있긴 하지만 그냥 들어보세요. 동종은 그냥입니까? 모여 있어야 됩니까? 다른 업종은요? 분산되는 게 낫죠. 이거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됐습니다. 넘겨볼게요. 자, 넘기시면 이제 입지 파트로 갈게요. 입지도 가성비가 좀 안 좋아요. 너무 많아. 178 가시면은 178 찾으셨어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끝까지 시장 파트인데, 여기는 한 문제나 두 문제밖에 안 나오는데 내용이 많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도 안 찍어줘야 돼? 찍어줘야 돼? 원하십니까? 넘겨보세요. 진짜 원하십니까? 자, 빨리빨리 넘겨. 다 쓸데없고 184페이지로 가보세요. 184페이지 가시면 상업 입지론이라는, 상업지 입지 선정이라는 게 있죠. 여기 위주로 가져가세요. 여기. 그래서 여기가 거의 시험 문제 99% 나옵니다. 별표 3개 치세요. 몇 개? 3개. 자, 근데 이제 그거를 제가 이제 증명을 해보죠. 왜 교수님 다른 것들은 안 해요. 근데 공업 입지는 할 거예요. 공업 입지는 이제 중요한데,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이유가 있어야지 만들기 그거잖아요. 입지론 파트가 옛날 이론이에요. 저도 이제 입지에 박사학위를 받았지만 옛날 이론입니다. 입지론이라는 것은 19세기와 20세기 이론이에요. 자, 그럼 우리가 산업입지와 주거입지로 나눕니다. 산업입지와 주거입지라면, 자, 검증이 잘 안 됐거든요. 지금 21세기니까. 자, 여러분들, 동양은 주거입지인데, 풍수지리라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명당 자리 찾는 거? 그래서 그건 증명이 안 됐기 때문에 주거입지는 따라서 안 나온다. 안 나와요. 그래서 산업입지로 가세요. 무슨 입지? 자, 이 서양이 산업입지인데, 산업은 1차, 2차, 3차가 있죠. 3차가 있죠. 아까 따라서 튀넨 기억하십니까? 튀넨은 아까 농업입지가 1차 산업이에요. 1차 산업이고. 자, 그래서 튀넨이라는 학자는 했습니다. 1차에서 농업입지로는 끝났고요. 끝났고, 아까 튀넨 기억하세요? 튀넨. 그 다음에 2차가 공업입지예요. 공장. 공업입지는 딱 두 사람만 있어요. 얘는 이제 10년에 한 번씩 나오기 때문에 얘도 이제 간단하게 칠 겁니다. 베버하고 레시라는 애가 있는데 간단하게 칠 거고요. 자, 지금 3차 산업을 흐르고 있죠. 이게 상업입지예요. 서비스업입니다. 상업입지. 얘는 이제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제가 이제 하나씩 얘기할 텐데 지금 몇 차 산업이 가장 중요하다고요? 자, 지금 4차 산업까지 간다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몇 차에서 시험전 다 나오니까 3차예요. 그럼 상업입지가 몇 차 산업이다? 3차 산업이 되겠죠. 지금 보고 계시죠? 그러면 저 상권이라는 자체는 이따가 해드리겠고 넘겨보세요. 그러면은 187페이지 가시면 자 3차의 상업지에서 가장 중심지론에서 잘 나오는 게 거기 보시면 크리스탈러의 중심지론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찾았습니까? 이건 별표를 한 2개만 쳐놓으시기 바랍니다. 매번 뜨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얘는 이제 제가 기출문제를 한번 풀 거예요. 제가 강의를 한 다음에 뒤에 기출문제를 또 유일하게 풀 테니까 제가 이제 설명하는 게 나오기 때문에 크리스탈러 찾으셨어요? 들어갑니다. 크리스탈러는 중심지 이론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크리스탈러는 중심지 이론. 그래서 중심지의 형성 과정을 얘기합니다. 중심지가 형성하는 과정 얘기하고요. 이 중심지의 성립 요건을 이따가 말씀드릴 거예요. 성립 조건. 그래서 문제를 한번 풀어볼 텐데요. 자, 우리가 이 중심지와 배후지는 달라요. 상권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그게 배후지인데. 자, 중심지는 우리 학원 근처가 다 중심지예요. 그래서 상업지로서 점포가 있는 곳입니다. 그냥 쉽게 보면 시장이죠. 상업지가 됩니다. 근데, 자, 따라해보세요. 배후지. 상권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이 상권이 배후지예요. 그러니까 배후지라고 하게 되면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배후지 나오면 상권으로 고쳐주는 게 좋아요. 자, 그래서 거기 존재하는 하나의 주거지가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 학원이 중심지라면 여기 계신 곳이 배후지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재화와 서비스를 이제 제공하죠. 자, 그러면 우리 학원이 이제 보통 법인이지만 우리 학원을 차릴 때 그냥입니까? 상권 분석을 해야 됩니까? 해야 되죠. 얘기 좀 해보세요. 그럼 마산에서 여기까지 오진 않죠. 그냥입니까? 범위가 있습니까? 범위를 설정한 다음에 중심지가 어떻게 성립되는지를 보는 거예요. 자, 그럼 들어보세요. 자, 갑니다. 갑돌이가 동네 슈퍼를 차렸어요. 슈퍼를 차리게 되면 그냥이 돼요. 현상 유지는 해야 돼요. 해야 되죠. 자, 따라서 최소 요구치. 이따 보여줄 텐데 이 최소 요구치는 우리가 100명 정도 와줘야 현상 유지를 한답니다. 그래서 그 100명에 대한 요구 수요를 범위로 쟀어요. 그래서 그것이 우리가 이제 최소 요구 범위인데 아까 이따 제가 기출문제를 보여드리면 정상이윤이라는 얘기 기억나시죠? 그럼 여기서는 따라서 정상이윤만 얻는다. 정상이윤만. 근데 재화의 도달 범위가 뭐냐면 재화의 도달 거리라는 것은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마산에서 우리 학원까지 오지는 않잖아요. 그죠? 그러면 교통비도 들어가고 최대 그 재화의 도달 거리는 최대 이제 갈 수 있다는 최대 거리를 얘기를 해요. 짜장면도 배달 거리가 없어요? 배달 거리가 있어요. 있죠. 2시에 끝나갖고 저기 서울에 있는 중국성에 전화해서 명동에 탕수육 50그릇 갖다 주세요. 어딘데요? 여기 부산인데요? 맨
그냥 한번 죽이려고 하겠죠. 그냥입니까? 짜장면 배달거리입니까? 배달거리예요. 얘기 좀 해보세요. 무슨 얘기 아시겠어요? 만약에 이마트가 있다면 여러분들이 근처에 이마트 가는 것이 저쪽 다른 데 가는 건 아니겠죠. 그래서 우리가 요 재화에 도다 보면은 자, 요게 이따 시험 문제 볼 겁니다. 자, 따라해보세요. 수요가 제로다. one more time. 수요가 1이에요? 제로예요? 자, 이따가 이제 여기는 좀 안 나왔지만은 기출문제 뭐라고 하냐면 수요가 1이어야 된다, 0이어야 된다. 이게 뭐냐면 그 재화도달범위라는 건 더 이상 수요가 발생하지 않는 지점까지 얘기를 해요. 아시겠죠? 이따 문제 풀 거고요. 자, 그럼 성립 조건은 100명이 와줘야 돼요? 더 많이 와줘야 돼요? 그럼 최소 요구치가 여기 내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가장 핵심적인 게 재화의 도달거리가 최소 요구치보다 커야 돼요. 작아야 된다, 커야 된다? 커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요거는 작아야 된다. 자, 그럼 가볼게요. 펜 들어보세요. 자, 전 페이지로 가겠습니다. 가셔서 자, 지금 크리스탈러의 중심지론 찾았죠? 그래서 파란 색깔. 좀 전에 제가 재화의 도달거리 기억하시죠? 사람들이 통해가 있던 최대거리와 최소 요구치의 관계죠. 자, 그럼 중심지의 형성 조건으로 들어갑니다. 최소 요구치의 지역 범위가 재화의 도달 범위 내에 있어야 된다는 단어가 있나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봐봐요. 아까 사람들이 오겠다는 그 최대한 거리가 여기서 끊겨버리면 100명을 유지하지 못해요. 지금 그림 보고 계시죠? 그럼 여기 최소 요구치가 재화의 도달 범위 그냥 있어요? 내에 있어요? 내에 있다는 거죠. 이해해드렸는데? 이해했어요? 그 다음 밑에 중심지라는 단어가 있어요? 배우지는 상권이라고 적어보세요. 배우지가 뭐라고요? 그 재화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소가 되죠. 이해하셨죠? 자, 용어 정리로 가기 때문에 앞 페이지로 한번 가볼게요. 페이지로 가시면 184페이지 나와요. 가시게 되면은 184페이지의 밑에 보시면 어머! 상권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상권하고 배우지랑 똑같다고 얘기했죠. 그래서 상권은 점포가 고객을 흡입하는 지리적 영역이에요. 고객이 존재하는 지역으로서 상권을 뭐라고도 한다? 배우지, 시장지역이라고도 하죠. 그런가요? 그럼 간 김에 갈게. 밑에 동그라미 1번 봐봐. 상권은 고객의 사회적 경제 수준이 낮을수록 좋아, 높을수록 좋아. 지역이 넓어야 되죠? 인구 밀도도 낮아야 돼요, 높아야 돼요? 인구가 요동인구가 많아야 되죠? 당연한 거죠. 2번, 이 상권의 범위는요, 항상 고정적일까요? 변할까요? 유동적일 수도 있죠? 이것만 보시면 되고요. 됐습니다. 잘 따라오셨고, 넘겨볼게요. 자, 넘기시면은 188페이지로 가봐요. 188페이지로 가시면은, 자, B로 갑니다. 최소 요구치랑 중심지 기능이 유지되기 위한 필요한 최대예요, 최소한이에요. 최소한의 고객수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아까 100명이라면 그거를 범위로 적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따가 우리 기출문제에 최소 요구 범위라는 게 나오거든요. 정상이만 먹어야 되고. 자, C에 재화의 도달 범위라는 단어가 있나요? 자, 중심지 기능이 주변 지역에 미치는 최대라고 돼 있죠? 그래서 우리가 교통비를 내고 가겠다는 최대에 대한 그 지리적 공간의 범위인데, 시장지역인데, 거기다 적으세요. 수요가 1이에요? 수요가 0이에요? 0인 지점이 여기거든요. 아시겠습니까? 근데 이제 말로 제가 하는 것보다 문제를 바로 푸는 게 굉장히 효과적이에요. 그래서 넘겨볼게요. 우리가 어디에 있냐면 그 문제가 넘기시면은 뒤에 나옵니다. 자, 페이지 207페이지로 가볼게요. 207페이지. 가시면 거기에 주요 기출문제 하나 있나요? 한번 풀어보세요. 제가 설명을 했거든요. 옳은 것만 찾으랍니다. 틀린 거를 먼저 얘기해 보세요. 자, 왜 틀렸죠? 0이 아니라 1이 아니라 0이라는 거죠. 기출문제 보셔야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죠? 그래서 제가 기출문제를 해드리는 게 왜 그러냐면 기출문제 위주로 시험 문제 나와요. 지금 박스 보고 계시나요? 그럼 재화의 도달 범위는 중심지 활동에 제공되는 공간적 한계로 중심부터 어느 기능에 대한 수요가 0이 되는 지점이죠. 고치셨어요? 자, 중심지는 어떻게 돼요? 각종 재화 서비스 공급 기능이 집중돼요. 아까 배우지가 상권이었죠. 여기에 재화 서비스 공급하고요. 최소 요구치는 중심지 기능이 유지되기 위해서 아까 100명 정도 와줘야 되죠. 이게 수요 규모인데 리을 번에다가 붙여보세요. 이게 나올 것 같아요. 최소 요구 범위라는 단어가 있나요? 그래서 아까 제가 최소 요구치는 초과인이었어요? 정상인이었어요? 그래서 판매자가 정상인을 얻는 만큼의 충분한 소비자를 포함한 경지까지에 대한 거리라고 돼 있죠? 찾았습니까? 그럼 어떤 이온이 가장 중요한 건가요?
정상인이라는 거죠. 체크하셨죠? 그럼 요거는 어떻게 돼요? 니은번만 틀렸죠? 얘기해 주세요. 그럼 기역, 디귿, 리을번만 맞나요? 크리스탈은 요거 위주로 좀 가져가세요. 가져가시고 그 다음에 넘겨볼게요. 그 외에 크리스탈러가 나온다면 우리가 이제 188페이지로 가시면 188페이지 가시면 다른 거 다 보지 마시고 거기에 4번에 188페이지 동그라미 4번에 중심지 계층에 따른 특성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별표처럼 보세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강의를 할 테니까 자, 이걸 이제 여러분들이 제 강의를 들으시고 이걸 이해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들어볼게요. 자, 중심지를 얘가 중심지 간의 계층 관계의 중심지 형성 과정을 얘기하면서 중심지 성립 조건에 대한 형성 과정을 얘기하는데요. 이 중심지가 기능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달라서 우리가 고차가 크고요. 좀 멀고요. 그 다음에 중차는 중간이고 그 다음에 규모는 중간이고 저차는 가까우면서 굉장히 작아요. 자, 그러면 가볼게요. 자, 우리 집 앞에 동네 슈퍼가 가깝습니다. 근데 슈퍼는 가깝지만 그다음이니까 규모는 작습니까? 기능도 작죠? 근데 중차는 이제 조금 이제 중형마트 가고 대형마트는 가까워요, 멀어요. 그렇지만 그냥니까 규모는 큽니까? 그리고 여러 가지 기능을 하겠죠. 이마트. 자, 여러분들 동네 슈퍼는 아이 쇼핑이 가능합니까? 오늘 가서 한번 해보세요. 시식이 가능합니까? 신고해요. 그죠? 근데 대형마트는 그냥 해요. 가능해요. 아이 쇼핑도 가능하고 2시에 끝나시면 배고프면 가서 시식하시면 되죠. 가능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초등학교는 이제 갑니다. 교육 서비스. 초등학교가 가깝고요. 그 다음에 중고등학교가 있고 대학교가 가까워요. 더 멀어요. 멀지만 기능은 세죠. 얘기 좀 해봐요. 자, 그 다음에 대학교와 대학교 간의 간격은 그냥입니까? 더 멉니까? 초등학교는 가깝겠죠. 저 차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 부산에는 시청이 여러 개 있어요. 시청이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규모는 크죠. 근데 가까운 거는 동사무소죠. 규모는 작고. 자,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구청은 또 좀 더 멀고 시청이 제일 멀죠. 그렇습니까? 또 그래라. 부산시청 우리 집이 옆에 있는데 그러지 마시고. 자, 그러면은 시청은 여러 개 있나요? 딱 하나밖에 없나요? 수가. 동사무소는요? 많죠. 그래서 이게 피라미드형이라는 얘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동사무소는 수가 적다, 많다. 근데 고차는 하나밖에 없죠. 그럼 따라서 피라미드형. 그럼 저차에서 고차로 갈수록 중심지 수는 늘어난다, 줄어든다? 줄어든다는 거고. 그 다음에 동네 슈퍼는 중차 옆에는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고차로 가게 되면 분포도가 줄어들겠죠. 그죠? 갈게요. 자, 지금 중심지 계층에 따른 특성이라는 게 있나요? 찾았습니까? 자, 중심지 수는요, 고차가 아까 시청 같은 거는 많아요? 수가 적어요? 동사무소가 많죠? 그렇죠? 배우진 상권이에요. 고차가 대형마트고 저차가 동네 슈퍼예요. 그럼 어디가 더 이 상권의 크기가 커요? 고차가 더 넓겠죠. 이해 가셨나? 중심지 간의 거리는 고차가 더 가까워요? 멀어요? 저차가 더 가깝죠? 그 다음에 이제 뭐 리을하고 미음하고 이런 것들은 이제 참고하시고 비읍번 같은 거 갈까요? 소비자의 이용 빈도라는 단어가 있죠. 이게 왕래하는 빈도라는 거죠. 그러면 고차가 대형마트고 저차가 동네 슈퍼면 대형마트를 많이 갑니까? 동네 슈퍼를 많이 갑니까? 동네 슈퍼가 이용 빈도가 좀 높겠죠.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고차가 더 머니까 수요자의 도달거리는 멀고 저차가 더 가깝다. 자, 이응번하고 지읒번 체크하세요. 이게 이제 시험지인데 저차에서 고차로 갈수록 시청은 하나밖에 없죠. 중심지수가 많아져요? 줄어들어요? 그럼 그 모양이 무슨 모양이 돼요? 피라미드. 중차에 포용하는 저차는 있을 수 있으나 저차는 고차로 갈수록 분포도가 늘어난다, 줄어든다. 줄어든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러면 이렇게 할게요. 저차는 고차로 갈수록 수가 늘어난다, 줄어든다, 줄어들고 저차는 고차로 갈수록 그 분포도가 늘어난다, 줄어든다, 줄어든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해 가셨죠? 그 다음 뭐 치유서부터는 뭐 다 아실 내용이니까 그냥 그까지만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네일리의 소매인력 법칙이라는 게 있죠. 네일리 찾으셨어요? 그래서 자, 따라해보세요. 만류인력. 만류인력이라는 거 배우셨죠? 뉴턴의 만류 중력 모형이에요. 끌어당긴 힘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물체끼리는
이 일어나는 만류 인력은 두 물체의 질량 구매는 비례하고 거리 제곱은 반비례해서 물체끼리는 끌어당기는 힘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네일리의 소매 인력 법칙 찾으셨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좀 전에 크리스탈러가 이제 중심지 이론을 얘기를 했어요. 중심지의 형성 과정을 얘기해서 얘기했는데, 자, 이제부터 중력 모형입니다. 그래서 이제 계산 문제는 제가 이제 허프 정도만 좀 자세히 좀 풀어드리려고 하는데요. 가겠습니다. 자, 중심지의 형성 과정이 아니라 중심지 중력 모형입니다. 중력 모형이어서, 자, 이거는 중심지 간의 상호작용입니다. 중심지 간의 상호작용. 상호작용이라는 것은 따라보세요. 유인력, 끌어당기는 유인력이 있다는 건데, 자, 네일리의 소매 인력 법칙 갑니다. 네일리의 소매 인력 법칙. 네일리의 소매 인력 법칙. 인력이 만류 인력이에요. 법칙. 자, 그러면요. 자, 얘는 이제 항상 도시 단위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론 먼저 가야 되니까, 자, 그래서 A 도시와 B 도시를 만들어줘요. A 도시와 B 도시. 자, 그러면서, 자, A 도시가 만약에 4만 명이고요. B 도시가 만약에 1만 명이다. 자, 그러면은 C가 있다고 이제 항상 주어지거든요. C가 이제 도시가 될 수 있고 지역이 돼서 여기 이제 100명이 있대요. 그럼 얘네들이 몇 명 가느냐? 유인력 어떻게 되느냐는데, 자, 1km고 얘가 만약에 3km면, 자, 일단 이렇게 볼게요. 정리부터 합니다. 자, 상권을 도시 단위로 봤어요. 도시 단위로 측정했다. 딱 2개 도시만 얘기합니다. 2도시 단위 측정했고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시험 문제인데, 자, 상권에 대한 흡입력은요. 상권에 대한 흡입력, 유인력은, 자, 여기 얘기해 보세요. 자, 크기가 작아야 돼요? 크기가 커야 돼요? 큰 쪽으로 많이 쏠리겠죠? 대답 좀 해보세요. 거리가 멀어야 됩니까? 가까워야 됩니까? 그럼 A 쪽으로 많은 인원들이 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인구는 작아야 된다, 인구는 많아야 된다. 크기라고도 하거든요. 그럼 인구 크기에 반비례하겠어요? 비례하겠어요? 비례하고. 거리는 멀어야 돼요? 가까워야 돼요? 거리의 이제 제곱비를 물리적 거리로서 평지를 얘기하거든요. 그럼 이건 비례입니까? 반비례입니까? 반비례. 자, 여기까지 하고 이제 문제를 풀어보겠는데요. 펜 들어보세요. 자, 네일리의 소매인력 법칙은, 자, 밑에 1번이 가장 유력해요. 자, 그럼 네일리의 소매인력 법칙은 두 도시의 중간에 위치해서 지역에 대해서 두 도시 및 상권에 미치는 범위는, 자, 밑줄 쳐보세요. 두 도시의 인구에 그냥입니까? 비례합니까? 비례하고, 두 도시 간에 어때요? 도시의 분기점부터의 거리 제곱은 어떻게 돼요? 반비례하죠. 이거 맞힐 수 있겠죠? 그럼 프린트 한번 풀어볼게요. 프린트 9번 문제입니다. 번 찾으셨습니까? 자, 상업입지론에 우리가 네일리의 소매인력 법칙은 두 도시 상권의 흡입력이 인구에 어떻게 돼요? 비례하고 두 도시 분기점부터 거리 제곱에 반비례한다고 하셨어야죠. 그런가요?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지금 양가로 3번에 보시면은 컨버스라는 학자가 있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원래는 네일리가 상권의 분기점을 얘기합니다. 상권의 분기점이 상권의 이제 경계 지점이에요. 경계 지점. 이 경계 지점이 끌어당기는 구매력이 똑같은 지점인데요. 자, 들어보세요. 만약에 A가 만약에 4만 명이고요. 자, B가 4만 명이면 그냥입니까? 끌어당기는 힘이 같습니까? 그러면 자, 따라보세요. 1대1. 그럼 100명이면 여기 50명 가고 여기 50명 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처음으로 구분을 하고요. 처음으로 구분했고. 자, 그러면서 A가 만약에 4만 명인데, 자, B가 1만 명입니다. 자, 그러면은 희한하게 이 상권의 분기점은 따라서 끌어당긴 힘이 같다. 따라서 1대1. 그럼 1대1이라는 곳이 오히려 이쪽으로 쏠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따라서 작은 도시에 가깝다. 큰 도시에 가까워요? 작은 도시에 가까워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공식을 만들어낸 학자가 따라서 컨버스 있어요? 컨버스 찾았습니까? 그래서 컨버스는, 자, 이 네일리는 이 공식을 만들었나요? 이걸 구분만 했나요?
근데 컨버스는 그냥요, 이 거리를 쟀어요. 쟀죠. 그래서 컨버스의 분기점입니다. 컨버스의 분기점 모형은, 자, 들어가 볼게요. 자, 그러면 얘는 그냥 있나요? 공식을 만들었나요? 지금 파란 색깔 있나요? 컨버스는 그 분기점 모형은 네일리 법칙을 운용해서 두 도시 간의 구매의 영향력이 같으니라고 되어 있죠? 따라서 1대1, 다시 one more time, 1대1. 구매 영향이 같다는 것은 만약에 그 중간에 경계 지점이 있으면 50명, 50명, 100명이면 간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 분기점이 그냥입니까? 위치를 구했습니까? 구했다는 것은 공식을 만들어냈다는 얘기죠. 그럼 넘겨보세요. 공식이 하나 튀어나와요. 자, 넘기시면 핵심 요약, 컨버스의 분기점 이론 찾으셨습니까? 그럼 우리가 분기점의 두 도시의 인력 크기는 같다. 그러면 따보세요. 1대1. 그럼 거기에 분기점이 50대 50 간다는 얘기죠. 이해 가셨습니까? 근데 이거를 제가 좀 편법을 좀 가르쳐 드리고 할 거예요. 자, 그럼 컨버스는 구분을 했나요? 그 거리를 쟀나요? 자, 그래서 옛날 학교 다닐 때 컴파스 아시죠? 컴파스는 잰 거잖아요. 그죠? 그럼 자, 볼게요. 자,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객관식이 아니고 주관식인데 이게 기출이거든요. 지금 A는 1000, B는 얼마라고 되어 있어요? 면적이요. 자, PA 보시면 1000, PB는요. 9000이 돼 있나요? 찾았습니까? 일단 이제 편법도 좀 가르쳐 드리는데 들어보세요. 자, 여기가 A가 1000이고 B가 9000인가요? 자, 갑니다. 자, 그러면은 아까 분기점은 큰 쪽에 가까워요? 작은 쪽에 가까워요? 여기 쏠려 있죠. 대답해 보세요. 그럼 우리가 시험 문제가 8km여서 객관식이 나왔었거든요. 그죠? 그죠? 그러면 자, 갑니다. 8km의 반은 몇 킬로죠? 그럼 4km 넘어서 찍으셔야 돼요? 밑으로 찍으셔야 돼요? 밑으로 찍으셔야 되거든요. 그런가요? 그래서 1, 2, 4, 5, 6 나왔으면 4km 넘어서 찍으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시간 계산량 제가 편법을 가르치지 않고 야매는 내 나중에 하고요. 여기 뒤에까지 거리를 얘기해요. 그럼 전체가 따로 8km 올라가고요. 그 다음에 1 플러스 상대편의 면적이 올라갑니다. 자, 그럼 9000하고 1000이 내려가죠? 자, 따라서 루트 9. 자, 그럼 이렇게 갑니다. 시험 문제는 세 가지가 나와요. 루트 4, 루트 9, 루트 16이 뜨거든요. 자, 이건 제곱근이에요. 자, 보세요. 자, 이건 루트에다가 2의 제곱이 생략됐어요. 얘기해 보세요. 그럼 얘가 지워줄 수 있다는 거죠. 따라서 2, 2는 4, 3, 3은 4, 4, 16이라는 거죠. 아시겠죠? 그죠? 그럼 루트 9는 얼마라고 보십니까? 3이 되죠. 이해하셨죠? 그럼 합치면 4kg인가요? 그러면 여기가 2kg가 될까요? 대답 좀 해보세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편법은 야매는 내가 나중에 쓸게요. 지금 그냥 이렇게 가세요. 자, 지금 큰 쪽에 가깝다, 작은 쪽에 가깝다. 그럼 전체가 8kg인가요? 그럼 이쪽에 쏠리죠? 그럼 4kg 넘어서는 오지선다 찍으시면 안 된다는 거죠. 아시겠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그래서 제가 편법은 나중에 해드리고 지금 그 공식이 있다라는 것만 가시고 그러면 DA까지 거리가 2km라는 건 알겠습니까? 이렇게. 그래서 밑에 보시면은 딱 세 가지예요. 자, 루트 4는 얼마죠? 2. 루트 9는요? 3. 루트 16은요? 4라는 뜻이죠. 체크하셨죠? 그래서 이건 이제 편법을 나중에 가르쳐 드릴 테니까 그래서 허프는 제가 다음 주에 해 드리겠고요. 자, 오늘 프린트의 10번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자, 왜냐면 또 다음 주에 안 갖고 오실 수 있으니까 넘기시면은 페이지 195페이지로 가죠. 가시면 나머지 시간 195페이지 가시면 입지 유형별 점포의 분류라는 단어가 있나요? 별표를 쳐놓으시기 바랍니다. 여기가 이제 시험 문제가 가장 잘 뜨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아주 가성비가 좋다고 하죠. 찾으셨습니까? 그래서 여기로 하고 이제 다음 주는 요거 빼고 나머지 그 허프는 다음 시간에 제가 계산 문제까지 해드릴게요. 자, 들어가겠습니다. 별표 3개 치셨습니까?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주 가성비가 좋고 입지 유형별이라는 게 있죠. 자, 입지 유형별을 따져봐요. 유형별 따지면은 자, 앞자만 딸게요. 자, 따라해보세요. 집심. 집심은 뭐냐면 심은 도심에 모이고 집은 모인다는 거예요. 그럼 외곽에 모여야 돼요? 도심에 모여야 돼요? 배우지의 중심지가 도심이거든요. 찾으셨습니까?
그래서 도매상 대형 서점도 중요하지만 백화점에다가 별표 쳐보세요. 우리 시험 문제 백화점이 더 잘 나와요. 백화점. 그 다음에 기금속점이라고 좀 적어주십시오. 기금속점. 보석점. 기금속점 하나 적어 놓으셨나요? 그래서 파란 색깔 보시면 도매상 대형 서점이라는 고급 요런 게 있으면 다 집신인데 백화점은 나와 있죠. 그래서 보석점, 기금속점 적으셨어요? 최근의 경향은 이제 계속 뺏기기 때문에 백화점, 기금속만 계속 냈다 나오고 집재라는 단어가 있나요? 집재는 있을 재자를 써서 동일업종끼리 모여요. 그럼 동일업종끼리 흩어져 있어야 돼요? 모여 있을수록 좋아요. 동일업종 점포가 한 곳에 모인다는 단어가 있나요? 그래서 어떤 게 잘 나오냐면 가구점이라는 단어가 있죠. 자, 어디 가면 유명 가구점이 모여 있죠. 그 다음에 뭐가 잘 나오냐면 공구점이 잘 나와요. 공구점이 있어요? 기공구점 이런 것들 이런 거 나오면 집재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산재로 갑니다. 산재서는 동일업종끼리 모이는 거예요? 흩어지는 거예요? 흩어지는 거죠. 그래서 자파점하고 세탁소가 잘 나옵니다. 그래서 자, 얘는 동일업종끼리 그냥요 분산입지하는 게 유리해요. 분산입지. 그래서 자파점 있어요? 자파점 여러 물건 파니까. 그 다음에 뭐 공중목욕탕도 중요하지만 세탁소라는 게 있죠. 요거 잘 나옵니다. 세탁소. 그래서 경쟁이 심한 업종들이에요. 그러면 세탁소는요 그냥요 이건 산재돼 있어야 돼요. 경쟁이 심하니까. 그런가요? 자, 다리미질 하다가 옆집에서 신장 개업을 해요. 가만히 있어요. 다리미 갖고 와서 지져요. 지지고요. 그 이용소가 이발소예요. 이발소는 머리 깎다가 뭐 갖고 나가요? 가요. 그러고. 이해하셨습니까? 그 다음 일상생활용품은 갖고 나가는데 너무 좀 그러니까. 공중목욕탕이라는 거는 여성분들 막 수건 하나 준다, 두 개 준다 막 싸우죠. 다 알고 있어야죠. 그러면 그냥이다. 이것도 산재다. 산재죠. 국부적 집중성이라는 게 있나요? 자, 합니다. 국부적으로 집중되어 있다는 것은 자, 따라해보세요. 국지적으로 그 지역에 모여 있다는 거죠. 도심이 아니라 도심과 멀리 떨어져 있는 곳에. 그래서 이거는 동일업종도 맞아요. 그럼 예제를 한번 적어보시면 자, 우리가 농사를 질 때는 농기구가 필요하죠. 그러면 농기구점은 어촌에 있는 게 좋아요? 농촌에 있는 게 좋아요? 물고기 잡는 어부점은 어촌에 있는 게 좋죠. 지금 보고 계십니까? 그럼 국부적 집중성은 동일업종인데 국부적 중심지라는 단어가 있죠. 요거. 그래서 이건 도심이 아니라 국지적으로 저쪽 외곽으로 농촌 도시 같은데 20정 집재성인데 그건 무시하시고 그냥 국부적 집중성, 농기구점, 어구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해 가셨죠? 그 다음에 상품의 종류는 편의품은 잘 출시가 안 됩니다. 편의품은 생활필수품이에요. 멀리 있어야 돼요? 좀 가까이 있어야 돼요. 저차가 있고 인근 지역이 많이 있고 도심 지역이 또 많지 않죠. 산재되어 있어야 되고 접근성이 중요합니다. 싼 걸 파니까 구매 결정이 신속과 가격수준이 낮죠. 그럼 찍어드린다면 넘기시면은 선매하고 전문품점이라는 게 있나요? 이 두 가지가 시험 문제 나왔었어요. 발표 쳐보세요. 자, 그래서 기출에는 어떻게 나왔었냐면요. 제가 기출 문제가 아까 중요하다고 얘기했죠. 아까 크리스탈로도 집에 가서 다시 보세요. 그럼 시험 문제 기출 문제는 어떻게 나왔었냐. 기출 문제는 이 선매품점이라는 것은 이 선매품점의 이 선자가 자 따라오세요. 고를선. 그러면 얘는 비교하면서 구매라는 걸 찾으셔야 됩니다. 자, 따라오세요. 비교 구매. 요거 찾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전문품은 좀 제가 기출에 나와 있는 게 안 나와 있더라고요. 전문품점 찾으셨습니까? 그럼 전문품은 명품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건 나중에 기출 문제를 보시면 자, 우리가 구매에 대한 구매를 하라고 노력이나 비용을 자 따라해보세요. 아끼지 않는다. 그게 좀 빠졌어요. 구매에 대한 노력 비용 아끼지 않는다. 그 비교 구매 나오면 전문이에요, 선매예요. 구매 노력을 비용을 아끼지 않는 게 나오면 전문 찍으셔야 되거든요. 그런가요? 자, 그럼 선매는 비교 구매를 찾아보세요. 기업번에 비교 구매 있나요? 뭐 찾으셨어요? 비교해서 구매한다는 단어가 있나요? 그럼 요거 뜨면 요건 전문이야, 선매야? 선매라는 거죠. 이해 가셨어? 그래서 중차나 고차 있고 집심, 집재, 편의품에 비해서 가격 수준과 이윤이 좀 높고 구매 수는 적죠. 자, 우리 가구 같은 건데요. 집집마다 그 고객 취향이 똑같겠어요? 좀 다르겠어요. 표준화하기가 어렵고 교통수단 접근성이 좋고 가구 부인용상 보석류죠.
자, 전부품은 좀 안타까운 게 아까 제가 따라해보세요. 구매 노력 비용. 자, 아낀다, 아끼지 않는다. 아끼지 않죠. 이거 들어가야 되거든요. 지금 거기 없죠. 그래서 나중에 기출문제를 보시면 전부품점은 구매에 대한 노력과 비용을 아낀다, 아끼지 않는다. 아끼지 않아요. 우리가 명품 같은 경우는 멀리서도 가서 사죠. 그래서 이 상품의 가격 순위 품격이 높고 광고된 뭐 유표품 같은 이제 고급 유명 명품 같은 걸 얘기하죠. 주로 저차예요, 고차예요. 집심, 도심에 있어야 되죠. 자, 비싸기 때문에 구매 결정에 신중을 기하기 때문에 구매 빈도가 좀 낮고요. 자, 비싸기 때문에 자금 동결 기간이 좀 길죠. 또 팔면 또 비싼 거니까 이윤율이 높다. 그래서 우리가 고급 이상인데 다시 한번 가볼게요. 자, 비교하면서 구매에 나오면 전문이에요, 선매예요. 구매에 의한 노력과 비용을 아끼지 않는 건 전문이다. 이렇게 머릿속에 두세요. 아시겠죠? 그러면 오늘 10번 문제 마무리 해볼게요. 여러분들 가구점하고 공구상은 집 어떻게 했어요? 아까 집재가 맞잖아요. 근데 자파점과 세탁소도 한 곳에 모이는 건 아니죠. 이건 분산한다. 그렇게 가져가야 되죠. 아시겠죠? 오늘 여기까지만 할게요.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